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 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함에 있어 부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 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구태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생각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기획감사실장 정효정.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효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국진영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최욱현 예산팀장입니다. 신미정 감사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우수경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권정희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 보고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2년 국가예산은 그간 부처 및 기재부 단계 대응을 통해 우리 군 중점 확보 대상 사업 중 총 43건 833억 원의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종 국회 단계 반영을 위해 정치권, 부처, 전라북도 등 입체적 공조활동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달 총 83건의 국도비 6,312억 원의 사업을 1차 발굴하였으며, 향후 전북연구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완주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정책 정립입니다. 지난 10월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도 측정 지표를 확정하고 지역발전도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형 뉴딜 2.0 대응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완주형 뉴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관련 부처 간 협력체제를 구축을 위해 4개 분과로 구성된 완주형 뉴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한국판 뉴딜 2.0 추진 방향 및 전략에 맞춰 완주형 뉴딜 종합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뉴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내실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군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올해도 실행계획 내실화, 우수사례 발굴 및 전직원 혁신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4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평가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을 통해 완주형 정부혁신 전국 성공 모델을 자리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 행태 개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지난해 구축한 적극행정 조례 및 위원회 등을 기반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적극 지원 및 보상하고 실행계획 및 추진 통해서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로 체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및 재원사항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정책 연구 모임 완주 챌린지 100도시 운영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도시는 입사 5년 이내 신규 공직자 및 선배 공직자로 분위를 구성하여 신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의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년 이내 신규 공직자 36명과 선배 공직자 20명이 참여하여 총 9개 분임을 구성하였으며 정책 특강 중심의 기본 과정과 공공 서비스 디자인 방식의 심화 과정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역량 강화 및 협업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5개 분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는 군정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 개정 및 정책 포럼 2회 분과 운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군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평가 업무의 목적이 행정 서비스 질과 군정 성과 향상에 있는 만큼 부서별 성과 지표 설정 및 성과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 출자 출원기관 운영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합동평가 지표를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완주군 추진 성과가 2021년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21년 현재 특별회계 포함 총 8,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이 있어 그간 행안부 교부세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보통세 추계 현실화에 중점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현안의 개최를 통해 군비 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제도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주민 건의사업에 대하여
2022년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올해에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및 읍면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를 시함으로써 완주군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이 중요해진 만큼 예방적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계약 심사 73건을 수행하여 8억 2,900여만 원을 절감하고 일상감사 174건을 추진하여 3억 4,8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총 11억 7,700여만 원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전문팀 및 사정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가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렴 군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작년 말 완주군 청렴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청렴 군민감사관 제도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준 연 2위에서 연 4위 개치로 군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 군민감사관이 국민의 건의 창구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홍보는 신문사, 방송사, 언론 매체를 통해 군 정책 및 비전 등을 대의에 전달함으로써 완주군 이미지 제고하는 업무입니다. 업무 추진과 더불어 그간 추진 사항 및 성과에 대한 홍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시기별, 부서별, 사업별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여 대외적으로 완주군 의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 중심의 정책 공감형 군정 홍보 관행입니다. 군정 소식지 으뜸 완주를 분기별 1위 연 4위 발행하는 소식지로서 군 주요 정책의 소식,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발행 자문위원 및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형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 4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완주 군정에 대한 실시간 홍보 및 국민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 매체 활동과 운영을 통해 군 주요 정책과 관련된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지털 매체 구독자 및 조회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필요한 정책 정보가 국민들에게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올해에는 법무규제개혁팀 주관 136건의 일제 정비를 포함한 24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전년도 2월 소송을 포함한 81건의 소송 중 21건이 확정 판결되었으며 6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사업부서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해 불합리한 민생 규제 등을 발굴하여 행안 후에 25건의 과제를 제출하였고 기업 경영활동에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외로 규제를 적극 발굴 정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완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감사의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설명 듣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질의하면 어떠겠습니까? 예, 어차피 이거 질의의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설명하셨으니까 식사하시고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중식 후 속개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결하고 중식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 질의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은 1시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1시 이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이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네, 실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이제 첫 시간인데요. 기획감사실은 완주군 예산, 즉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존경하는 선하명 의원님께서 군수님과 개괄적인 것을 얘기를 했고 기획실의 TF팀을 검토하겠다라는 군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예산의 세입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균특, 회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 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가에서, 즉 행안부에서 주는 대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를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자체 노력한 것을 반영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그리고 선정 기준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자체 노력을 해서 세출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보면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인건비를 건전하게 운영하면 주겠다. 그리고 지방의회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보고 업무 추진비 절감하는 내용이 있고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거 그리고 지방 보조금을 절감하고 민간 입탁금을 절감하고 마지막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절감하는 노력을 반영해서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자료가 좀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전라북도 완주군 공무원 인건비 비율 추이입니다. 2016년부터 2016년까지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 비교적 완만하게 크게 내려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서 20년까지는 좀 내려갔고 20년에서 21년은 아직 지금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뭐냐면 완주군의 연간 지출 대비 연말 지출 비율 추이입니다. 2016년, 17년에 비해서 18년, 19년, 20년 굉장히 높이 연말에 지출을 했어요. 그 얘기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렇게 두 가지만, 7가지 중에 2가지 항목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출을 줄이는 내용이고, 또 수입을 확충하면 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추격되는데요. 첫 번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이 줄어들고, 또 경상 세외 수입을 확충하고 세외 수입 체납액을 축소시키고 지방세 감면액을 축소하면 역시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동안 작년이나 올해 또는 뭐 그 전이나 어떤 노력을 해서 얼만큼의 교부세를 더 받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센티브 교부세 자체 노력도도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인건비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인건비는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행사성 축제도 나름대로 저희가 절감하려고 노력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어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 부분이나 이제 체납세는 완주군에서 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올해 체납액을 90을 받았다고 했을 때, 100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년에 90을 받으면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체납액을 60원을 받고 올해 90을 받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차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고, 그래서 체납세 이런 부분들은 읍면별로 대책 보고도 하고 일제 출장도 읍면에서 현장에서 보시지만 출장 가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다각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주요하게 봤던 것들이 뭐 있었냐면, 노력 중에 가장 큰 게 이 부분들은 당연하게 좀 노력을 해야 맞고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좀 지표가 좀 제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행자부에다 주장을 한 게, 완주군이 분양 수입, 테크노밸리 1단계 할 때 분양 수입이 좀 많아졌어요. 많다 보니까 지방세가 상당 부분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의 지방세 수하고가 지표가 아니다. 저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 꺾이는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임동빈 과장 있을 때부터 그 3년 동안을 노력했습니다. 이 지표를 올려줘야 한다. 그래서 그게 조금 우리 최욱현 회장도 지금 행자부 교부세과를 한 4번인가를 지금 방문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아선소리 하려고 제가 좀 그 수박이라도 좀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은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부분들은 다양한 부분들은 절감한다고 맞고 노력들도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크게 본 게 사실은 지표 측면에서 가장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행자부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좀 했고, 그러나 한꺼번에 조정은 못 해준다 해서 조금은 제가 올해도 좀 교부세는 뭐 다른 지역도 좀 올라갔겠지만 저희가 한 480억 정도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로 노력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세 부분 직원들, 읍면 직원들 애쓰는 걸 아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장 큰 게 14개 시군 중에 제 완주하고 전주가 상당히 좀 교부세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그 시군 중에 그 전주 완주는 보농복합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 조정지역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용 위기 지역도 아니고, 군산 같은 고용 위기 지역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교부세 쪽에서 저희가 지방세가 좀 판단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규모를 좀 잡고 교부세과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들어가 있을 때 저쪽 들어가냐 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만이라도 좀 개선을 하자 해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표 개발이 좀 행안부에서 좀 들어줘야 될 텐데요.
조금 인정은 했고요. 예. 조금 한꺼번에 조정은 못하고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걸로 얘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 지자체에서는 소액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하고 징수반을 가동해서, 근데 이거를 공무원들 한계가 있으니 민간인들로 한 80명을 선별해서 조사반을 꾸리고 소액 체납자 집을 방문하고 그 연령대에 맞게 체납해서 굉장히 징수율이 높았다고 이런 예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재량관리과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부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6가지가 대안이 있어요. 좀 6가지만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이행 절차를 미리 완료해서 연초부터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은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국고 보조 사업은 추경 전에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역시 집행률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좀 최소화하고 잉여금 불용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특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들에 좀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이렇게 예탁하는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서 조금 예산 세입 확정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도 검토해보고 계속 이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부족한 부분 있는 것들 더 채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신데요. 좀 더 잘해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정 실장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정종용 의원님이 스터디를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대안 제시해서 해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전제 군수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지적하고 대안 제시했던 부분들을 이제 또다시 지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같이 고민해서 재정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확충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항상 우리 교육실은 컨트롤 타워다. 완전 우리 미래를 청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실과이기도 한데요.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좀 축소할 방법이 뭐냐고 계속 여쭤봤던 부분이 있고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다 통틀어서 결국 지금 안주군의 재정 자립도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도 계속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재정 자주도 부분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꼭지를 잡아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장님 여러 가지 지금 오랫동안 기획실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으로 대안 제시하는 부분에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원님이나 저희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항시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 부분에서 높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재정 자립도는 사실은 저희가 여지껏 어느 정도 세부 유지했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공단 내에 나오는 지방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여건으로 지방세 수입은 물론 크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세수입도 상당 부분 정체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국도비가 많아지면 이제 그거에 한번 떨어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재정 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세수하고 지방세 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기
우리 지금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밖에는 얻을 수 없는 게 저희가 참 한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계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 정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이라도 줄이는 것이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세수 확충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현실화되는 요금 현실화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여건에서는 적당치는 않고 그래서 충분한 부분 반영해서 지방세 세수 체납세 부분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주도 부분은 저희가 지방 자체 수입하고 자주재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비를 같이 하는 게 지방 교부세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부세 부분은 저희 3년 동안 노력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반영은 됐지만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이나 저희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의원님들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저희가 완주가 전주하고 도농복합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고창, 부안보다 교부세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섬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저희 완주를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시에 좀 시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 좀 들어갈 수 있게 정치적인 어떤 해법도 필요하지 않냐. 전주하고 완주는 이쪽 고용 촉진 지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실 혜택이 플러스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가장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재정자립대 부분은 지방세 수입하고 세수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 어제까지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걸 하려면 사실은 이제 본예산에서 재정 확정을 정확히 잘 해시하고 항상 얘기했던 추계에 잘해서 정말 예산이 실제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결국 잉여금 부분을 줄여가는 것도 본예산을 정말 잘 추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는 그렇죠. 예, 그 부분 이걸 얼마만큼 이제 운영에 불만이 미는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줄여가는 게 본예산에 잘 추계를 잘해서 잉여금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 부분은 그 의원님 늘상 지적을 많이 하시고 저희 여러분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건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적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라다 퍼센테이지가 많다 보니 실제로 S 사업을 상당히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제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 지방 재정법이나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금들을 많이 좀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쌓아서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계속 지방채나 이런 거 얻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해서 일정 기금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부분을 투입한다고 하면 집가 상승률보다 훨씬 그게 효과일 수 있다라는 게 보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문했던 거고 이런 부분도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좀 부분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기금의 정리 법정 의무도 있는 거고 일반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기금 쪽에서 좀 순환해서 쓰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저희가 결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저희가 좀 고민했었던 부분을 실행했던 것은 이건 있습니다. 예. 농어촌 특별계에 요새는 대출해주는 부분들, 이자 차익 보전 부분 가지고 저희가 한 39억인가 묶여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일반 회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근데 그거 휴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휴과에서는 존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존치는 하되 그러면
일반적으로 30곳까지 묶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는 일반 회계로 좀 전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재정을 근본적으로 조금 변화시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측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의회하고 협의하고 실과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시장님 이번 기회에 안을 내놓는 거니까 답을 직접 하라는 거 아니고 이것도 한 번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고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인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일정 부분 그 부분도 동의하고요. 의원님들하고 한번 고민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야 팀장님도 오늘은 뭐 전체 우리 기획실에 팀원까지 다 같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예산에서부터 모든 안중근의 우리 유시금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뭐 말씀도 필요하지만 좀 시정이 가능한 일부터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매년 말씀을 드렸지만 실천이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제안 드리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윤수봉 의원님이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지역에서 지역 사업을 주민 참여 예산을 일정 금액을 주고 읍면에서 이걸 알아서 진행해라 하다 보니 이제 지역에서의 갈등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참여 예산에 읍면에 배정되는 금액은 똑같은 금액으로 배정되고 있고 그걸 또 실예로 1개 2에서 한 개 사업만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1개 2에서 한 개 사업만 올려달라 해서 2에서 한 개 사업을 올렸는데 그 사업이 탄력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지역에서의 지역 갈등이 조성되는 부분에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앞으로 방법을 찾아갈 건가? 지역에서 지역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예산이나 사업들을 좀 검토하셔서 확대가 필요하다라면 확대하는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제안 드립니다, 실장님. 뭐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장님 생각할 때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읍면 사무소의 현장 행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계속 지속해서 제안 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생각할 때 읍면에 지금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사안들이 어떤 것인가 혹시 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장 읍면에서 가장 현장에 있는 읍면장들의 의견이 일정 부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읍면장들이 일정 부분 직결민원 처리비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일부 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뭐 재료비 정도 부분 가지고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충분한 양은 안 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선생님 말씀 뭐 이해는 하고 같이 이해는 공감을 하고 계신다는 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읍면의 같은 예산으로 뭐냐면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읍면에서 현장 행정을 바로바로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 지금 읍면장들이
자재비나 이런 사업비들도 읍면적으로 지금 묶인 지가 몇 년 됐어요? 증액이 안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실장님? 오히려 예산 사정에서 오히려 줄어들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지만 읍면장님들이 1년, 2년 하시다 나오시면 또 그 부분은 또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한 의견을 개진 않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을 읍면장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현장에서야 할 수 있는 예산 증액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말씀드리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 인력이 일을 알만하면 나가고 실력자들은 다 군으로 하고 읍면에 인력 배치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제안 드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요구했던 그 법무팀 이제 변호사님들 주요 부서에 하라는 것은 지금 의회에도 한 분이 배치됐고 또 환경과에도 배치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천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했던 게 있어요, 실장님. 예. 왜냐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보다 연도별로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행정이 좀 적극 행정을 하고 또 더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이제 상급기관 감사, 자체 감사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받아봤을 때 도감사가 19년도에 이제 18건, 20년도에 18건, 그 다음에 21년도에 34건, 그다음에 종합감사가 이제 19년도에 34건, 20년도에 41건, 21년도 37건. 그 다음에 이제 기획실에 제가 받은 공직자 징계 내역을 보면 19년도에 4건, 20년도에 11건, 21년도에 17건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관리가 더 되고 집중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함으로 인해서 이런 숫자는 도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종합감사 지적사항 그다음에 징계 이런 사항이 저는 매년 감소돼야 맞지 않겠느냐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 종합감사로 인해서 제가 징계가 한 11명인데 저희가 일정 부분 아직 종결은 안 됐는데 저희가 소청 중인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단. 그래서 일부는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소를 제기해서 지금 좀 낮춰진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음주가 지금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매주 전 직원을 통해서 음주 관련한 문자를 좀 보내고 있는데 똑같이 걸린 분이 또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공직 신분을 위협받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이나 이런 내려온 것들은 보면 도로교통, 음주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아무리 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라북도 부분에 있어서 감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정 부분 법령 숙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제대로 행정하면서 내용 숙지나 법령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속 감사계에서 챙기고 있어서 줄여보는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제, 이 공무원이 징계라는 건 굉장히 공무원들의 피해가 크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완주군의 공무원 기강에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 내용은 개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게 그 도감사, 종합감사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도 정말 좀 의원님도 저번에 7월달에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좀 북한 민원 처리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과 간에 단순하게 그냥 공무원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사실은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그래야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시책으로 종합민원과에 내년부터는 그 담당하는 전문직을 하나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민원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직원들 상담하고 관련 부서들 다 협의해서 누군가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오히려 업무 담당자가 아닌 비전문가가 더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럴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 나가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중요한 건 이제 업무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관찰하면 징계를 안 맞을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리고 금방 시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건 업무 부서별 업무 협업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간다라면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 처리 기간도 축소되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실수도 저는 나오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금방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꼭 대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그 완주군 홍보에 대해서 이제 전광판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완주에 이제 그 과별로 1년에 쓰는 홍보액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억. 예, 이게 네. 홍보, 프랑카드나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실과에서 다 쓰는 비용으로 봤을 때, 예. 근데 이제 이 현수막은 우리 시장님도 아시고 다 공감하듯이, 정상적으로 게시를 하면 그래도 좀 낫지만 어쩔 수 없이 불법 게시물 현수막으로 걸게 되는 현수막 또한 굉장히 많다. 그래서 행정의 예산으로 불법 현수막을 거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느낀 건, 현수막은 뭐냐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홍보 현수막이 차 타고 대체적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이 돼야 되는데, 이걸 디자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인지 저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현수막인지를 모를 정도로 글씨체, 그 다음에 글씨 색깔, 글씨 크기.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완주군에서 홍보해야 할 내용들, 국민들의 알 권리를 하기 위해서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갈수록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시장님? 예, 예, 그래서 외부의 고속도로의 전광판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이나 지역에서 하는 일들을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종합적인 홍보판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만족하시는 모르겠지만 지금 삼봉 쪽에 예. 대형 디지털 홍보 탑이 좀 크지는 않지만 하여튼 가독성 있는 홍보탑이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기부 체납을 하는지 어쩐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 그 홍보 관련 부분들에 대한 매월 요구를 정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부분들도 많이 좀 활용을 좀 하고요. 저도 보지만 사실은 프랑카드가 가독성이 없는 것들이 좀 꽤나 보이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자 위주로 본인의 눈에 보이는 디자인만을 생각하고 실제 그게 밖에 나왔을 때 가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뭐 의원님 말씀한 대로 뭐 불법 현수막을 행정에서 더 많이 건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고충이 뭐 체납사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좀 걸도록 된 부분도 있어서, 근데 기회자는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좀 상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주군에서 실과별로 다 각각 또 팀별로 다 각각 하는 홍보물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가 어떤 형태로 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진행할 건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그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마을마다 방송하잖아요. 예. 예. 이 방송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방송이. 그래서 어차피 군청에서 내용 넣으면 전 마을에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재난 관련 것만 홍보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스템을 이장님들한테 아무리 많은 내용들을 공지해도 마을에 전달되는 건 많지가 않다고 봐요. 실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이 방송 시스템을, 재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그래서 완주군에서 홍보해야 할 내용들, 전 국민한테 홍보해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까지도 마을 방송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의 법리적인 검토나 방안, 방법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재난방송이 일반 홍보방송까지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제 재난방송일 수도 있지만 마을에 모든 방송을 홍보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예. 근데 뭐 이게 사적인 얘기지만 일부 주민들은 방송이 시끄럽다고 막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루에 1, 2분 방송 나오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예.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의 홍보 내용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어차피 갖춰진 시스템이니,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매번 지적하고 또 대안 제시하고 해도 실천하지 않고 그걸 계획에 위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그것이 다 합리적인 건가는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하고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생활민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이번에 군민제보 접수 내용을 보면은 한 50%가 생활민원이에요. 예. 그래서 각종 이제 우리 완주군이 도시화가 돼 가고 있는데 지역별 고산 육계면하고 또 이쪽 내륙지방하고는 또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언제 우리 회의를 할 때 좀 생활민원에 대해서 빠르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다 카바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이 좀 있었어요. 네네.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오히려 질타를 많이 받는 부분도 왜냐하면 여러 군데가 터지니 이쪽 갔다가 저쪽 대응을 못해서 오히려 더 민원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뭐 급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어쩐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주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연계해서 생활민원이 뭐 우리 의원들한테도 수시로 오고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활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읍면이 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서류를 우리 과로 올리면 좀 신속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교통, 뭐 승강장 문제, 방지턱 문제, 쓰레기 문제, 뭐 인도 북 꺼진 거, 그다음에 잡초 문제 정말 산적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바로 읍면에서 좀 요구를 하면은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기획실에서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같이 이제 연관을 해서 이제 재료비 문제, 읍면 재료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보면은 갈수록 좀 줄어드는 거의 한 80~90%는 줄어들어요. 읍면별로 보면은. 근데 지금 읍면에서 재료비를 가지고 굉장히 긴급하게 잘 쓰거든요. 또 의원들한테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 대부분 뭐 의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읍면장한테 얘기해서 읍면에서 재료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주는데 뭐 임견호님도 누차 얘기했지만 재료비가 좀 읍면의 인구나 이런 부분에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재료비가 우리 최익현 팀장이 뒤에 계시는데 재료비가 좀 잘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좀 어떠셔요? 저희가 올해도 재료비가 부족한 읍면은 시경에 크지는 않지만 좀 세워졌고요. 예. 저희가 올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본 게 뭐냐면 읍면별 재료비 집행 현황을 한번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6월까지 40%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9월까지 집행이 안 된 게 60%입니다. 물론 이제 아껴서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그렇죠. 연말까지 이제 놨다가 이제 써야 되니까. 저희가 하여튼 공통적인 부분은 기존의 읍면별 배정 부분 근간은 유지는 해야 되되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또 재료비가 필요 않고 다른 뭐 사업비 일부 읍면에 있는 사업을 좀 해달라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 승인해 줬지만 추경에 반영을 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은 못하더라도 자질구레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동네 뭐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여러 뭐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하자는 게 뭐냐면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같이 고민하자는 게 뭐냐면은 사실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환원 사업에 의해서 뭐 국악도 활성화시키도 할 수도 있고 노래교실도 할 수도 있고 경로당에 뭐 싱크대 같은 것도 그 농협 환원 사업도 할 수도 있어요. 왜? 원로 조합원들이 계시고 대부분 농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민들도 모든 것을 나 의원이나 군한테 면한테만 얘기를 하지 내가 조합원이면서 농협의 환원 사업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뭐 복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경로당당 삼계탕 한 뭐 5~6마리씩 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농협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더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또는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물품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들은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그냥 의원들 보면은 뭐 해달라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시각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그래서 제가 재료비 얘기를 한 거예요. 재료비가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농협에서도 하는 사업에서 얼마든지 경로당에다가 선풍기도 지원할 수도 있고, 에어컨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팀장님?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조합장님들하고 우리 군하고 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런 때도 한번 전달해서 앞으로는 조합도
지역의 환원 사업을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아쉬운 면이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전북일보에 지금 몇 번 실렸어요. 그 산학연 클러스터 3부지 있잖아요. 에코르 2, 3차 옆에 보면은 전북일보에 한 4번 정도 실렸는데, 혁신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매입해야 전북도는 남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고,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유치 난항 여전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도행정심판이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손들어 줘 주민 설득이 과제,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 4번 정도 전북일보에 실렸는데, 물론 이제 이게 저는 그 건설안전 쪽에 신세희 국장님 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뭐 군수님 계실 때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건 우리 기획팀이나 정책팀에 좀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잘한 부분은 있어요. 행정연선 앞에 클러스터 지금 5부지, 6부지, 7부지, 8부지 거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5부지를 우리가 해마다 15억씩 주고 매입을 지금 매입 절차 들어갔잖아요. 쪼가리 땅 만들어서 개발공사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그죠? 예. 근데 거기는 잘했어요. 보면은 5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고 6부지는 국립안주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오고 8부지는 지금 LS 공간정보원이 거의 다 지었어요. 그리고 7부지는 지금 지방의정연수원이든 전라북도에서 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5부지를 개발공사에서 분양해서 팔으려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클러스터 이제 저쪽 에콜 2차, 3차는 보면은 저는 이게 우리가 돈은 아니지만 저는 전북 개발공사와 전라북도를 강하게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정말. 그분들한테. 예.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전혀 맞지 않게끔, 물론 개발공사는 전라북도 출전처럼 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빨리 팔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완주군 행정이지만 저는 전라북도하고 개발공사한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미리 좀 우리 정책계나 기획계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지금 땅 파는 지가 벌써 한 3, 4년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우리 기획팀에서 조금 너무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클러스터 용지에 맞게 좀 그런 연수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심판 인용이 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 없어요. 그쵸?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구상권 청구 들어요, 완주군에다가. 업주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지방자치 인재 개발 앞에 그 부지는 정말 큰 틀에서 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에콜 2차 옆에 거기에 어찌됐든 그 공장이 제조업이 소음이 크든 작든, 예를 들어서 600세대 이상 되는 옆에 그 제조업이 온다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개발공사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국토부에다 올려. 그러면 국토부 균형발전 심의해서 심의해가지고 전북도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클러스터 조성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두게 생겼잖아요. 언론도 제가 볼 때는, 내가 우리 공보팀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언론도 저는 그래요. 전라북도하고 개발공사 좀 강하게 질타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보팀에서 조금 좀 선제적으로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해서 전라북도가 좀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공사하고. 그리고 개발공사도 공기업 평가를 받지만 그 필지 땅을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다 분할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딱 1000평짜리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1000평 가지고 1200평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않다고 봐요. 여기다 이 쪼가리 땅에다 어떻게 아파트를 만들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나는 완주군의 일정 부분, 우리 특히 이제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총론으로 말씀드렸고, 차후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저희도 그 크로스 부지를 일정 부분 연소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안 되기 위해서 덩치 큰 클러스 용지를 저희가 제안해서 계획적으로 매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재 국립연구소도 들어올 수 있게 한 근간이 됐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규모 있는 부지를 고민해서 좀 장기적으로 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고민을 건설안전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나 어떤 이동성 부분에 있어서 취소안의 통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와 개발공사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차후에 우리 그 기획실과 우리 그 건설 안전국을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그 업체와 지역 주민들 그 반대대 측이랑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이야, 과장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란 법령과 조례 등의 위법사항 등을 밝혀내고 세금을 적재적소에 집행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시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조례 정비 부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짚어주고 또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을 짚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군수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완주군에서 시책 예물제 조례가 있죠? 2020년 2월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었고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조례에 의하여 시장님의 임무를 충실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함이 지금도 많고요. 현재 저희가 담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시작은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나마 지금 추진은 좀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세요? 예, 예. 지금 완주군 시책 예물제 운영조례 6조 1항 보면은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예물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완주군 시책 예물 심의위원회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 운영하고 계십니까? 심의위원은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로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10일 날 계획서 만들어서 부서 의회까지 보내드리긴 했지만 부서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꼭 이 제도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이 제도가 운영이 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부서에서부터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몇 개 의원님들도 작년에 좀 대규모 2개 사업 정도는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후보다는 사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후에 사실 시책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작 전에 실제적으로 보면 재정현안회의를 좀 많이 합니다. 거의 재정현안회의를 한 분기별로 한 2일 정도는 좀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이나 그 국가사업 액수가 크다고 저희한테 공모사업 원하거나 국가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그 부분에서 좀 재정 현안을 통해서 과도하게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들 또는 실효성이 좀 적은 것들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이 말씀하시는 시책 일몰제 이 안에서 조례 안에서는 이게 좀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동의하고 또 일부분은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뭐 사전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사후 이제 시책을 일부분 시행했다가 이게 뭐 목적 달성했거나 아니면은 뭐 환경 변화에 의해서 충분하게 이제 이 시책이 필요성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과감하게 일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느 부서가 담당이죠? 군정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지금 시책 일몰제를 운영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그 조례에 시책심 일몰제 위원회는 저도 이 항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시책 일몰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행정지원과에 있고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는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셔서 어떤 한 실과가 이끌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그 군정조정위원회로도 가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는 뭐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뒀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부서 사안에 따라서는 부서가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꼭 일치돼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운영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한 실과가 운영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그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지금 전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공무원이시죠? 예. 지금 9년 한 분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논의하셨나요? 예. 어떤 분이 들어가시죠?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제가 좀 행정지원과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일몰 심의기구 자체 구성원이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책을 공무원이 결정해서 모든 부분을 이거를 일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보다는 민간 구성원도 참여하셔서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시책 일몰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한번 리스트를 좀 한번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책 일몰을 하겠다고 내놓는 부서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정책개발에 좀 찾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별도의 소위원이라도 전문가로 구성해서 검토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하고 나면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시행되면은 이걸 일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치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 기구를 두어서 그쪽에 이제 핑계 대고 거기서 좀 강력하게 의사를 진행해서 이거는 일몰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장님은 면피가 되지 않습니까? 면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저희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책을 폐지하는 것도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하고 보면, 예산을 짜다 보면 각기 저희가 한 3배수 예산이 들어오는데, 치고 나면 사실은 다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사실. 어떤 시책이든지 그 주민들한테 혜택은 가지만 저희가 할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책이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런 기구를 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들 깊게 이렇게 고민해 보셔서 그렇게 운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많은 부분들 이제 조례 폐지 개정도 해주시고 이제 시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또 하지만 또 몇 가지 부분은 검토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안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지금 보증채무관리조례 지금 아직 있죠? 그것은 이번에 폐지 올렸습니다. 1년 만에 이제 올려주셨나요? 아니, 저희가 좀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예산 관련 보증 채무 이런 부분이라 물론 이제 저희가 결정은 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왠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을 하기 전에 이번 회기라도 올리자 해서 좀 올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조례 제정 이후에 채무에 대한 보증 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어떤 설명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1년 뒤에 이렇게 해주신 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죄송스럽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좀 미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작년에 그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좀 나이가 먹으니까 좀 기억이 좀 떨어집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두로도 던지고 있고 근데 이제 어디서 업무를 봐야 되는지 아직 고민스럽고 또 여러 가지 또 구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가 그건 제가 고민해서 저희 정책개발에서 지금 분권 업무는 네, 그래서 마지막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한 협의회는 내년에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정기획과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업무 분장을 저희 우리 정책개발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분권 업무가 사실은 화두는 중앙부처나 우리 어떤 사회단체 쪽에서 화두는 많고 재정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 연동이 되어가고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막 활발한 부분들이 좀 지방에서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미진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업무 자체가 좀.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잖아요. 또 그것을 가장 이제 잘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이 공무원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조례만 봐더라도 지금 많은 부분들 제가 또 지적하고 또 본인들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시면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있죠? 지금 상위 법령에 의하면은 부위원장으로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위원장 아시다시피 지금 부공수님이시고요. 부공수님. 다른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하실 때 그냥 조례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부분들 어렵지 않게 법 지키면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지키고 있는데 법을 또 이렇게 제일 가까이서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다른 실과 부서에다가 무슨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기획감사실은 그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이나 팀장님, 또 우리 완주군의 컨트롤 타워로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로 애 안 쓰시는가 봐요.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 제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서 막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실제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또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대안 제시할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저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물론 앞서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재정 자립도는 우리 스스로 살림을 끓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이 일반회계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 금년도 우리 완주군의 이제 군 전체 군이 이제 82개인데
그 중에 완주군이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셔요? 재정 자립도는 저희가 지금 한 자립도가 21개 유사단체로 보면 한 11위 정도 되고요. 자주도는 유사단체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올해. 아, 예,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군 단위로 82개 군 단위로 보면 약 12위 정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완주군 전체가 82개가 되니까 물론 이제 여기 이런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고창, 부안보다 저희가 교부세가 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전주하고 완주가 보통 교부세 균형수에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균형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군사는 동복합시에 들어가 있고요. 군사는 또 고용 위기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일반적인 교부세를 측정하고 그런 쪽에 맞게 더 플러스를 준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수요가 많은 게는 보이지만 자주도가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이 부분을 지금 저희도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그나마 저희가 좀 워낙 재정에 세일 수입이 많다라는 평가를 행자부에서부터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꺾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면은 우리 완주군이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사업 또는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도 우리가 보조금 지급 대상 주요 사업 매칭 비율을 보면 국가 유임 사업은 100%고 국가 시책 사업은 80에서 70%, 국가 이해 우선 사업은 50에서 40%, 지방 이해 우선 사업은 30에서 15%인데 이제는 정말 완주군도 우리가 보조율이 낮은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좀 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완주 군민에 맞는 완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이나 국가연사업 부분에 있어서 재정 현안회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부서에서는 국가예산 하니까 덩치 큰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국가예산 우리 몰래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모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건물 좀 짓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예산 짓지 마라. 그래서 똑같은 국가연사업 작더라도 주민이 뭐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작더라도 직접적인 수혜가 입힐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그 부분입니다. 또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역 전체적으로 또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은 해야 되지 않나. 차고 노력은 좀 하고 있다라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앞에 존경하는 여러 정종민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아마 1월 달에 조직 개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통 교부세 확보를 위한 어떤 팀이라든지 뭐 정상적인 팀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일시적으로 한 TF 팀보다는 상시적으로 있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통 우리가 그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등 이렇게 하는데 또 도에서는 원가심사를 하나요? 예, 합니다. 하는데
보통 우리 예산활용 절감률을 보면 군에서 하는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는 절감률이 한 1 내지 2%대인데 도에서 하는 원가심사는 5, 6% 절감률이 5에서 6%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거 우리 기획실의 감사팀에서 하나요? 예. 하다 보니까 이 인원 갖고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올란가? 한 명이 합니다. 예, 그 많은 양을 이렇게 한 명이 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란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지 않나요? 형식적인 그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사실은 완주군이 10년 전에하고 현재하고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의원님이 보통교부세 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가 당장 제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감사의 일정 부분 규모를 늘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총무님 말씀드렸고요.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저는 역시 그런 우리 예산 절감이나 예산 확보, 보통교부세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 팀에서 같이 업무를 봐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한번 팀을 좀 꼭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우리 이제 우리가 행정의 힘 권한은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이게 법령이 정해지면 물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법이 개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절차로 이런 그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 저희가 일례로 이번에 올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되거나 모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된 조례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 법무계에서 우리 전문가이신 변호사님 취재를 해서 전부 다 리스트업해서 일괄 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변호사님 계셔가지고 정말 주도적으로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고 아마 그 재개정 건수도 거의 한 3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개정도 해보고 개정도 해보지만 조례 한번 검토할 때마다 그 뭔가 미진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10번 검토하면 10번 다 나오는 것 같아. 자꾸 부족하고. 그만큼 어려운 거 알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이제 조례에서 법이 개정됐을 때 반드시 바꿔야 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예.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어려운 게 이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실무선에서 좀 바꿔줘야 하는데 꼭 어떤 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뒷북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그 필수조례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관심은 갖고 지금 우리 계속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보시면 계속 나오신다고 하니 저희도 놓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수조례라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가 필수조례거든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에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 위법한 행동을 초래할 수가 있어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그런 조례라 아마 이거는 그 법제처에서 기획실로 1년에 한 번씩이든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완주군 조례 필수조례 적기 마련 여부에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19년에는 9건 중에 9건 해서 100% 달성을 했고 20년도에는 15건 중에 14건 93%. 금년에는 아직 금년 말 안 됐죠. 조금 남아있는데, 좀 이게 6월 달에 시행된 것도 있고, 그래서 13건 중 11건, 그래서 84%.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 92% 정도 돼요. 지난번에 교육받을 때 보니까 전국 평균이 약 80%라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셨고, 노력 많이 하셨다. 그래서
요거는 좀 칭찬을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법제처로부터 이렇게 공문을 받았을 때 해당, 실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다시 이 조례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보내줘야 더 자료가 완벽히 될 것 같고, 또 일정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을 때는 6개월 일정 기간 6개월이라든지 후에 다시 확인해서 이것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그런 체계를 좀 갖춰주면 이런 공백을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100%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신 필수조례는 의원님한테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수조례는 100%야 하는데 네. 하여튼 그 부분 놓친 부분이 있다 하니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난 10월 20일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중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예, 예. 그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만 빼고 예. 10개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완주군은 예. 그 지역에 포함이 안 돼서 저는 아주 그동안에 우리 군수님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소위 완주군이 잘 나가는 완주군, 희망 있는 완주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근데 저희가요, 사실은 그 완주가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소멸지역에다 넣어달라고 떼쓰고 왔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응기금이 일정 부분 소멸기금을 준다 하니 우리도 그 혜택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해당 그 행자위 소속의 의원이 만나서 그리고 행자부 관련 담당자 만나서 우리도 넣어줘라. 근데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예. 돌아왔는데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저도 좀 아쉬웠어요. 예. 들어가길 바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그 다음에 52개 국고보조 사업 자금 2조 5천억을 활용해서 아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두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우리 완주군에서도, 완주군 내에서, 인구 감소 읍면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완주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수년 동안 제가 임기 초부터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특별위계 요청을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보니까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09년이에요. 무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차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완주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균형발전 특별위계 부분을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면 저 사실은 좀 쥐구멍이 좀 숨고 싶은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위원회 개최해서 지역 결정해서 큰 돈은 아니겠지만 소액으로나마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설치를 올해 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이번에는 편성이 되는 건가요? 내년 예산으로?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충분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아마 수년 동안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법률 내용이 그 타지에 사는 분들이 자기 고향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또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예. 또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뭐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을 답례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예. 지금은 그 규모가 아마 4조 가까이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2023년에 시행이 되죠. 예. 그래서 물론 저도 한 4년 전인가 우리 안호영 의원님과 함께 지역에 서명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정부 기관에 건의도 하고 좀 어렵게 해서 통과가 됐고 또 지난번 8월인가 또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인구 감소 또 위기 지역이 되는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충분히 지역을 위한 어떤 기금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죠? 저도 시행령이 나오면 의원 발의로 의원님들하고 동의를 같이 조례 제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기획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의원이 말씀대로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야고요. 저희가 사실은 공문이 목가에 왔었는데 목가로 또 내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계에 부담이 되지만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기획계에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일본 사례까지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이 상품 구성이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실무자로 해서 실무단을 구성해서 1차율을 했고요. 거기서 나와 있는 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일석사조 5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좀 정비하고 가장 저희가 군산, 익산, 전주 봉급 생활자를 타겟으로 삼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스템 만드는 것을 9월까지 기획계에서 만들으라고 지금 제가 했고요. 그 부분은 좀 고민해서 어느 정도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 대비해서 또 우리 출향인들하고 또 우리가 지금 아마 각 지역별로 우리 완주군 향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미리미리 이렇게 소통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모든 부서가 협심해서 우리 지역에 또 그런 효과를 좀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요즘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또 이용하기 위해서 또 들고 나오는데 보도자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완주군의 어떤 그 현상을 정확히 홍보하는 계기로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권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논란이 논의가 돼야 하는 것이지 전혀 정치권이 앞서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완주군의 실상을 정확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완주군은 1인당 세출 예산이 약 83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을 인구로 나눴을 때 전주시는 1인당 세출 예산이 약 277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출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약 3배에 이른다 완주군이. 얼마 전에 저희가 연수를 받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수하시는 교수님이
전주시의 공무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저 완주하고 통합을 하고 싶은데 완주가 재정력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속내를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대한 정확한 그런 홍보가 우리 완주 군민한테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신문에 나올 때부터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예전의 자료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혹시 우리가 업그레이드 좀 업데이트 할 부분도 있을 필요가 있다. 준비는 해둬야 한다 해서 업데이트 해놨고요. 단지 그게 밖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을 지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자료는 충분히 우리가 준비해두자 해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꼭 그런 걸 이제 이런 수치라기보다 완주군의 실상을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부분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실장님 오전에 끝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후 늦어져서 고맙습니다.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실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 이탁 대행 사업이란 게 뭐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뭐예요? 일정 부분 우리 사업이 해당 관련 기관에다 대행사업비를 저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성립해서. 행정은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관에 이탁을 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받아본 자료를 보면 이거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로 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맡겼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 지켜오면서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환경과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B.5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농어촌 공사하고 같이 거기에 이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탁을 줬으면 농어촌 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했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사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사업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 이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공법 선정에서부터 설계, 조달청의 계약도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이런 상황들이 모든 걸 직접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공기관 이탁 사업인지. 일정 부분 일단 저희가 공기관 대행 개인적인 그냥 순수한 생각입니다. 일정 부분 공기관 대행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 의해서 어떤 공법이 맞는지 지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냐 그러냐는 선호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에 맞게끔 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공법 선정에서부터 설계, 조달청의 계약 이 모든 것이 다 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정말 이탁을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토목일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완주군이 직접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은 사업이라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게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내용적으로도 어렵고 보기는 그렇고 그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다 한번 좀 자료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그럼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그 부분. 그럼 계약만 체결해 주신가요, 실장? 우리는 그 일정 부분 사업별로 보면 공기관 대행 사업은 인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관된 것들은 공개된 대형사업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은 저희가 판단해서 세워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꾀별 사업권에 대해서는 진행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그런 뭐 토목이나 뭐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 뭐 저수지 재해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도 거의 보면은 설계에서부터 거의 완주군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말로 가야 되는지 그런 확실한 그런 부분들은 예, 왜냐하면 공기관 대형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설계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다고 볼 때는 그 부분만 떼어서 저희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맞아요. 이제 실장님 생각하셨을 때 그 부분은 그러는데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공법 선정위원회도 여기서 만들어서 개최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완주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내용을 좀 몰라서. 예, 이제 또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감사실에서 시행한 감사 결과가 2020년하고 2021년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21년도에는 종합감사를 좀 받아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회수해야 할 부분들은 좀 회수하고 있고요. 설계 감액 부분들은 추징을 하고 있고 지금 일정 부분 징계 요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뭐 공사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거나 뭐 세입 부분에서 세금을 뭐 제대로 일정 부분 뭐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또 못 받은 거 있고 또 환급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번에 이제 우리 자원봉사에서 수차례 민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까지 지금 간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뭐 의원님들이 일정 부분 제가 자원봉사 센터도 보고는 있는데 제가 감사하게 역할을 제대로 못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내용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누구 말대로 의원님들은 스스로 이제 많은 부분이 열려 있어서 여러 얘기가 좀 듣긴 하지만 우리한테 뭐 그런 것들이 좀 오면 살펴는 보겠지만 피상적으로 3일 동안 거기까지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특정감사에서 18기관 중에 몇 개 빼고는 매년 한 6, 7개를 하는데 저희 답답한 얘기지만 저희 인력으로는 우리 일상감사하기도 바빠요, 사실은. 그리고 민원 처리 저희가 행정신문고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건 핑계라고 할 수도 있고 역할을 못했다 하면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 부서에서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내부 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는 감사실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를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고민해서 했는데 뭐 직원들 솔직히 조그마한 거 뭐 하나 뭐 해도 우리가 지금 뭐 여비 이렇게 좀 보다가 걸리는 거 있으면 반납 처리해도 아 여기 쏟아져요 쏟아져. 그래서 참 감당하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완섭 의원입니다. 네, 실장님이야 팀장님도 항상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방금 이제 이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연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상급기관 이제 감사 지적상에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징계 0명, 뭐 6명, 손계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다 숙제해가지고 이게 징계를 안 받으면 좋은데 가장 안건은 이런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숙제 다 못해가지고 당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지금 신규자가 많아졌다 해서 핑계 삼는 건 아닌데 일반 물론 이제 중견 7급 뭐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들도 잘하는 분들은 또 잘하고 또 놓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좀 작년부터 개별적으로 업무 편람을 좀 다 매뉴얼을 좀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에 대해서 개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일정 부분 인수인계 할 때도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자들이 어떤 여행까지 도냐면 법령을 잘 안 본다는 얘기도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식구장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요새는 좀 국별로 좀 멘토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멘토도 하고 있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요새 젊은 공직자들이 어려운 게 사실은 조금 뭔가 힘들게 하면 다는 아니지만 뭐 일부 군수님도 얘기했지만 부모님한테 전화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에서 소주 한 잔 먹기도 좀 어려운 게 먹으면 또 과장들이 끌고 다닌다 해가지고 또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일체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구장들이 적극적으로 더 소통을 해서 업무 숙지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요즘에 먼저 젊은 사람들 신세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나태일 부모님 계실 때 그분 말씀이 생각나는 게,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일을 하면서 이제 뭐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편의를 봐준다고 한 것이 또 징계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들 보면은 그 민원인들이 그 법을 더 잘 알고 민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대도 좀 제대로 못 해가지고 좀 징계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교육시켜 주시고 그럼 또 제가 한 가지만 또 자원봉사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 감사를 못 하게 되죠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요? 완주군 의회에서는 민간 입장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이제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니, 그 부분에서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못하게 됐답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실장님 잠깐만 앉아가시고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좀 알았어야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좀. 저희 자체감사 규정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위탁기관에 대해서 아직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하게 되고 의회에서는 의회에 보면 의회에서도 행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래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완주군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여기서 다 감사할 수 있죠. 완주군 예산 전체에 대해서 다. 네. 근데 자원봉사만 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법인이라서 못하나요? 그냥 알고 계신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법인요? 예. 아니 뭐 못할 행정사무감사 규정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맞게 개정하면 가능한가요? 뭐 가능하겠죠. 그 부분을 불가능할 때 그러냐고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불리한 건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제출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가능하면 뭐 집행부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도 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좀 한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다는 하여튼 확인 차원에서 뭐 충분히 자료 제고 요구해서 박을 수는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힘들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서가 이제 보면은 감사가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요청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일정 어느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조금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먼저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니 먼저 짚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조금법이 개정돼서요. 아마 시과에서 보조금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어려움이 다 많을 겁니다. 이번에 7월달부터 개정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자무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 군에서도 소송까지 대비해가지고 좀 부서에서 좀 준비해주길 바랬는데 부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좀 감사팀에다 좀 감사를 한번 해달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압력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니 저희한테 요거 들어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그런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뭐 의원이 끝나고 해서 이게 남발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그 소문이 안 좋은 그런 단체나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할 수 있도록 좀 아무튼 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말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획감사실은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완주군의 발전 방향을 잘 수립하셔서 군민들의 주민 복지 및 사업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